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9일 최병 모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2030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러면 2030의 표심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어제 비공개 선대위에서 지난 5일날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2030 남자들이 펜코에 모여서 홍준표를 지지한 이유, 이런 글을 공유하면서 같이 읽어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글쓴이는 2030 남성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우선 정책,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남인순, 진선미 의원 등을 겨냥해서 각종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자들을 가장 역차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성차별적 이런저런 그 얘기들 또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여성 편을 들었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남성 편 비슷하게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남, 이대녀, 그런데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대남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20대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20대라고 해서 다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탈락을 하자, 탈당을 몇 명을 했네, 이거 가지고 또 최고위원과 대표 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이후에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탈당을 했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탈당자 중에 2030이 75%를 넘는다. 이를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조롱조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난 5일 이후 탈당자가 40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같이 출연했는데, 제 앞에서 출연자 대기실에서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묻더군요. 몇 명이냐고, 중앙당에 찍게 된 탈당자가 4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1,800명, 3,000명 이런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별도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면 될 일이지, 그걸 방송에 나와서 대표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을 저런 식으로 조지고, 이게 과연 정당인의 합리적인 모습이냐. 아니, 자기들이 그럼 이준석 대표가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보고받은 거는 3,000명인데 당신은 왜 40명이냐? 그러면 아직 서울시 지부나 어디에서 그 집계가 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될 것을 방송에 나와서 대표와 최고위원이 싸우는 모습, 이런 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걸 총괄 지휘하는 대표한테 있는 거죠. 대표라는 사람이 정체성 전혀 없이 최고위원하고 나와서 방송에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알아봐야죠. 왜 이런 사태가 불거졌는지. 그걸 그냥 공격할 일이 아니고요. 아직도 논평가 이런 수준을 못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또 YTN 라디오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는 2030 세대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말까지 한다, 이런 질문을 이준석 대표가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겸손한 자세로 젊은 세대와 소통을 늘려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평론가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후보를 배출한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이런 질문을 받고 답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자기가 떠나는 2030 세대의 표를 붙잡아 모아야 할 책임 있는 선장 아닙니까, 선장. 그렇다면 이렇게 윤이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정당의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평론가가 이재명 후보가 2030들한테 표를 많이 모을 거면 모으는 정책을 하면 그러면 잘 되겠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겸허하게 2030의 표심을 인식하면 그러면 앞으로 잘 될 거다. 이거는 국민의힘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 정체성을 망각하는 행위가 8월 달에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 공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원희룡 후보하고 싸우고, 이게 대표가 할 일이 아니어서 그 후에
경선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니까 다시 평론가로 돌아간 건가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언제나 회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참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윤석열이 김종인 리스크를 얘기했지만 이제 또다시 윤석열이 이준석 리스크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저는 뭐 평론가니까 평론가가 바라볼 때 저 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아직도 그 평론가 기질을 버리지 못했다. 저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뭐 원팀은커녕 선거, 대선, 본선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여하튼 2030의 논쟁은 이렇게 뜨겁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럼 2030의 표심의 실체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그 중에 2030 거만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장 최근 거. KSOI 조사를 보니까 다자대결에서 얘기입니다. 20대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14.7, 윤석열 후보가 34.3.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앞서 있네요. 30대를 보니까 윤석열이 35.5, 이재명이 3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존에 지지한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대의 59.5%, 30대의 65%가 답변을 했습니다. 계속 지지할 것이다. 근데 이런 답변은요, 50대의 84.9%나 60대 이상의 84.6%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기자 경험으로 보면 이것도 저는 높은 거라고 봅니다. 실제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변심 가능성이 큽니다. 40, 50대도 마찬가지고 20,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요, 20대 2030이라고 하는 표심은요, 여기서 보면 59%, 65% 이렇게 이제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0% 미만으로 저희는 피부로 느낍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한국리서치라는 곳의 조사 결과를 봤더니 20대에서 이재명 16.2, 윤석열 16.7. 이거 뭐 거의 똑같은 거고. 30대에서 이재명 24.5, 윤석열 24.1.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20대와 2030에서 이재명, 윤석열이라는 두 사람의 지지가 다 똑같다. 우열이 가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KSOI 조사에서는 아니었죠. 자, 그러면 또 넥스트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여기서도 20대에서는 이재명이 17.9, 윤석열이 15.5. 이건 뭐 거의 똑같은 거고. 근데 30대에서 보니까 이재명이 31.7, 윤석열이 24.2. 그래서 이재명이 꽤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2030의 표심은 KSOI, 한국리서치, 넥스트리서치 제가 예로 든 이 세 가지에서 드러난 2030의 표심과 일치하느냐? 저희 경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면 정말 2030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걸 조사하려면요 20대만 모아서 적어도 500명 이상을 잘 지역별 그다음에 직업별 이렇게 좀 잘 나눠서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대의 표심이 나오는 것이고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전국 단위로 해서 1000명 남짓 정도 조사한 결과 중에서 20대면요. 20대가 1000명이라고 한다면 20대가 한 250 내지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분포를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몇 명만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넘어간다든가 반대의 경우라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서는 2030의 표심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2030의 표심을 정말 알려면 아마 정당 같은 데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20대의 표심이 무엇이냐 30대의 표심이 무엇이냐 하는 걸 20대 또는 30대를 타겟으로 500명 내지 1000명씩을 별도로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지 후보를 내년 3월 9일에도 바꾸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하는 대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이 거기서 추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는 2030의 표심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근데 현재 그런 조사는 적어도 이 상업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30의 표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2030의 표심은 각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요새 열심히 2030들 만나러 다니고요. 2030의 맞춤형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11월 5일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아직 선대위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 같은 걸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2030을 이미 이재명 후보가 다 가져갈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 저희가 기자생활 한 30년 넘게 해가면서 파악한 2030의 표심이라고 하면 대개 저희 아들, 딸 세대인데 그 2030의 표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가 실용주의입니다. 이념지향적이 아닙니다.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본인한테 정말 이익이 되거나 본인의 어떤 가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아침에 지지 후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이념적 정향성이 있으면 나는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웬만한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세대가 그 연령층이 지금 40대라고 생각하거든요. 40대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가장 낮을 때인데도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다 이미 뒤집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념 정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이념 정향성은 따지고 보면 85 또는 90 이 학번들에 있었던 바로 어떤 학생운동 이런 거에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단기간 몰아치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듯이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2030의 실용성, 실용주의를 누가 핀포인트해서 그걸 공략하느냐에 더 승부가 갈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식의 단기간 몰아치기가 큰 효과를 보진 못할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도 꾸준히 맞춤형 정책을 내걸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실용성, 2030의 실용성에 접근하는 자세, 결국은 그 후보가 2030의 표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2030의 표심은요.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는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각 후보 진영이 2030의 표심은 이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2030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2030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그중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죠.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2030에만 합당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다가 2030의 맞춤형 정책 등을 꾸준히 펴나가는 거 외에 그리고 실용성에 접근하는 거 외에 지금 가서 청년 취업에 월 얼마를 주겠다. 이거 가지고서 그 2030의 표심을 확 끌어당기고 앞으로 내년 3월 9일까지 그걸 유지시키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2030을 잘 모르는 것이다. 저희 취재 결과 그렇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2030 이거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어차피 3040 또는 4050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고 5060 그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고 하니까 2030이 어떤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2030을 이렇게 자기네들의 소위 꼰대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확 쥐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2030한테는 별로 먹혀들지 않고 실용,
이라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2030에 접근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실용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